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이제 어제가 7월 1일이죠. 어제가 이제 캐나다 데이였는데요. 그거에 관련돼서 조금 재밌는 사실을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찾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해요. 캐나다에 관련된 사실들을. 물론 저는 캐나다를 이제 떠났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캐나다 데이였을 때 굉장히 길거리나 이런 데서 좀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데이는 굉장히 캐네디언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이민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이민과 관련된 사실 몇 가지를 제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제 7월 1일은 캐나다의 3개주죠. 노바스코샤랑 뉴브런즈윅, 현재 온타리오랑 퀘벡주, 1867년에 이 주들이 모여서 한 국가로 합류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축하를 하는 날이 되었는데요. 캐나다는 10개의 주랑 이제 3개의 영토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대요. 또 캐나다 데이는 이제 1년 중에 딱 중간 182일이 되는 날이고 이제 앞으로 183일이 남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퀘벡은 1968년에 최초로 이제 이민 사역을 시도를 했대요. 당시 퀘벡의 지도자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1998년이죠. 매니토바 주는 이제 연방 정부와 PNP 체결한 최초의 주가 되었대요. 캐나다는 종합적으로 이제 숙련된 근로자를 위해서 한 8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민 프로그램을. 그리고 이제 1967년에 캐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제제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 포인트 시스템을 시도를 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캐나다는 나이, 교육, 언어 능력, 직업, 그런 경험 같은 이제 인적 자본 특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민 후보자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이 포인트 시스템을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이후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 CRS 이민 후보자들의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CRS가 그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캐나다 인구는 한 3,800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지난 2016년 조사에 의하면 한 22% 전체 국민 중에 22%가 이제 이민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전체 인구의 3,800만 인구의 22%가 이민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죠. 이 조사가 2016년이었으니까 2020년인 지금, 4년 뒤인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1965년 이제 2월 15일 날 캐나다의 국기가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국기가 되었는데요. 이제 수도인 오타와 있잖아요. 오타와에 이제 평화의 탑에 있는 깃발이 이제 매일매일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대기 시간이 100년이 넘는 대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100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캐나다 시민권은 1947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시민권 법이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법적인 그런 지위 같은 거를 갖지를 못했대요. 1947년 이전에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캐네디언이라고 안 하고 이제 영국인, 잉글리시라고 이제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대부분 이민을 가신 분들은 대부분 시민권을 따신다고 하네요. 그만큼 간단하고 쉬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민자들의 이제 85%가 다 캐네디언이 된 거예요. 이제 시민권을 취득을 해서 캐네디언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캐나다가. 그리고 7번째는 이제 캐나다에 전국에 500개가 넘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대요. 이민자들을 위한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의 이제 목적은 이민자들이 이제 캐나다의 경제라든지 사회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언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직업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멘토십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조금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그런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
IRCC 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단체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무료로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업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한 캐나다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 그냥 짤막한 그런 사실들을 알려드렸어요. 사실 저도 몰랐던 부분이 많고, 사실 캐나다가 굉장히 영 컨트리다라는 거는 굉장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정도로 영한지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1947년, 1960 몇 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젊은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에 관련돼서 캐나다의 법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보다 조금 낙후가 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이제 캐나다는 여러 가지 과도기를 겪고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굉장히 캐나다 이민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민을 생각을 하신다면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저는 아무래도 무한한 가능성이 많은 캐나다이기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재밌는 사실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민에 관련돼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는 영상을 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더 궁금하시면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네.